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천 판타스틱 큐브랑 경기 인디시네마에서 주최하는 동명이인 프로젝트 시즌2 GV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래 비가 오후에 온다고 했는데 또 오시는 길 편하시라고 안 온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저는 오늘 부천에 처음 와봤어요. 근데 이렇게 시청 안에 극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런 데서 또 영화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홍보물 했는 작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동명이인 프로젝트 글도 쓰지만 동명이인 프로젝트 시즌3 조감독을 한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즌3 작업은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간소하게 상영회까지 했는데, 저희가 또 내년에 이런 공간에서 개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제는 본론으로 돌아와서 또 배우님들이랑 감독님들이랑 이제 G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감독님부터 이제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시즌2 동명 프로젝트 시즌2 만든 이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좋은 시간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시즌 2 첫 번째 주인이세요에 나왔던 출연했던 황인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 연인들의 최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나의 정원 작품에 출연한 배우 신범철입니다. 네, 우선은 GV를 저희가 먼저 간단하게 영화의 형식이나 또 간단하게 각 에피소드별로 얘기를 나눈 다음에 관객분들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명이인의 3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 배우는 신인일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컷은 끊지 않을 것, 세 번째는 각본 없이 시작할 것. 아주 이제 영화로서는 되게 독특한 형식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형식에 대해서 한번 감독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여기 어르신분들도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이게 좀 어렵고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셨을지 조금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단한 규칙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옴니버스라고 하죠. 짧은 영화들을 묶어가지고 긴 런닝타임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패키징을 해가지고 상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아시는 영화들처럼 한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이렇게 컷이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얼굴에도 이제 들어가고 이제 얼굴도 크게 보이고 저 주변 풍경도 크게 보이고 뭐 이렇게 컷들이 나눠지잖아요, 보통 TV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저희는 이제 컷이 나눠지지 않고 그냥 카메라를 켜고 배우들이 연기를 10분 이상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카메라가 꺼지는 게 이제 한 테이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좀 담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후반적으로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 규칙이 조금 신선한 얼굴들, 새로운 배우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좀 선보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영화가 무언가 간단한 세팅으로, 최대한 간단한 세팅으로 매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 컷으로 쭉 만들어 보자. 그리고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촬영할 때 NG라고 하잖아요. NG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그냥 세워놓고 이렇게 찍게 되면은 NG가 좀 덜 나거든요. 근데 배우들이 그 안에서 뭔가 연기하고 버티고 이러는 강도는 또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연기를 잘 못하면은 10분 이상을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세팅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들 때 보통은 아시다시피 시나리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감독이나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들한테 이제 건네가지고 이걸 하시겠냐 이렇게 보통 제안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들을 먼저 캐스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가 뭔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은데 뭔가 이 배우한테 맞는 옷을 좀
입힐 수 있는 그런 글을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배우들이 먼저 캐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배우들이랑 같이 시나리오를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배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성 이런 것들을 원래 시나리오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만들어진 거고 시즌 1이 2017년에 만들어졌고 18년, 19년 이렇게 세 번째 올해까지 하고 있고요. 보신 건 두 번째 작품. 네, 그러면 이제 각 에피소드별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피소드였죠. 주인이세요. 이제 여기 계신 황인철 배우님 연기를 해주셨는데 자전거 중고 거래에 대한 좀 유쾌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한테 맞춰서 각본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되셨는지 일단 감독님부터 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배우가 할 얘기도 있겠죠. 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캐스팅을 인철이랑 홍지우라는 배우를 같이 했는데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이 친구들이 되게 재밌었고 재기발랄한 어떤 느낌을 가진 배우들이었고 그래서 캐릭터를 조금 더 희화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중고나라 거래는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네. 그래서 뭘 팔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쉽지 않은 걸 팔아보자. 맨 처음에 만화책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자전거를 팔면 어떨까? 그래서 자전거를 가지고 좀 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소재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자전거를 가지고 영화 내에서 점프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 듣기로는 그게 점프가 안 되는 자전거를 구매를 하셔서 연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배우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네, 뭐 영상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기술이 적용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몸이 보면 아시겠지만 날렵한 편은 아니어서요. 그 뒷바퀴 살짝 드는데도 꽤 노력의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나름 저는 만족스러웠던 그런 장면인데 좀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높게 들린 컷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덜 들린 컷이 오케이 컷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순천행 기차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사실 이게 실제로는 순천을 가는 열차 내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천안을 가는 기차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촬영적인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네. 일단 순천까지 가는 그 기차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직 못 갔어요. 그리고 스텝까지 다 타면은 이제 몇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탔을 때 그 공문 처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 철도영화제인가 뭐 이런 걸 지원해주는 기간이라서 무궁화를 그냥 사실 공짜로 탈 수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었죠. 순천까지 가도 됐었는데 돈을 지불하고 나서 천안까지만 끊고 갔는데 그게 아마 2시간 정도 안에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넘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테이크라고 하죠. 몇 번 우리가 찍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3번 안에 이제 가는 동안 3번 안에 찍어야 되고 오는 동안 또 3번 안에 찍어야 되는데 가면서는 오케이가 안 나가지고 같이 우울하게 점심을 먹고 그냥 올라오면 오케이가 나가지고 웃으면서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거장과 함께라는 또 이제 코미디 영화인데요. 극중 김세정 배우님이 연기를 하신 극중 민지라는 배우가 또 민 감독의 다음 영화의 주연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요구, 똥연기를 해달라 이런 거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에피소드였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일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이런 배우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는지.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영화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관객분들이시죠. 다른 직업이 있으신 그 영화 쪽이나 연극 쪽에 있는 연출자 제작자들은 저는 작년 이제 미투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그 분위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누가 잘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밝혀질 것들이 잘 밝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서로가 조심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그런 게 조금 저기 만든 시기가 작년 초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게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여배우한테 혹은 배우, 뭐 여배우가 아니더라도 어디까지 이제 제작자나 감독이 강요할 수 있을까? 강요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폭력인데 어디까지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고 이전에 그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실제로 독립 영화인데 그 배우한테 똥을 싸라고 한 그래서 그 찍은 그 작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걸 보면 이제 당시에 경악했던 어떤 그 기억도 있고 그래서 조금 희화화시키면서 블랙 코미디로 풀면서 좀 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소재와 그런 뭐랄까 세팅? 네. 차 안에서 매니저도 계속 사실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담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요나의 정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나의 정원에 이제 옆에 계신 범철 배우님이 연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설정 자체가 사실 좀 재미있잖아요. 독특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신이 보험을 판다. 그래서 수녀나 수도사들은 종신보험을 든 것이다. 근데 또 이런 컨셉을 관객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대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긴 대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셨던 노력이나 아니면 또뭐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그 처음에 이제 감독님과 미팅을 가졌었고 감독님이 딱 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제 같이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본 작업을 하면서 이제 대사들을 봤는데 뭐 보신 것처럼 되게 많더라고요. 길더라고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이제 캐릭터 있게 준비해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 때 이제 보여드렸는데 감독님이 야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냥 범철아 그냥 네가 하는 거 네가 진짜 네가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덜어내는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뭘 하려고 했던 습관들 대사 같은 경우에서도 막 괜히 막 더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씩 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너무 어렵기도 했고 근데 이제 끝까지 믿어주신 감독님의 그 응원의 메시지 그런 것 때문에 잘 버티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하실 의향이.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은 최대한 대사 없이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이렇게 무언의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어제의 일들이라는 영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사실은 4명의 배우가 출연을 했었는데 그 성인 배우 두 분이 말투가 되게 독특하셨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이런 설정이 나오게 됐는지 배우분들이 안 계시니까 감독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세요. 어제 일들 놀이터에서 이제 찍은 영화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그 원래부터 두 아이가 그렇게 놀고 있었다라는 설정인데 외형만 어른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들이 튀어나오죠. 그 원래는 그냥 말투가 아이의 말투를 연습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놀이터에서 그냥 아이의 말투로 어른이 뛰어놀고 있다라고 설정했었는데 현장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어른의 말투로 하다가 점점 아이의 말투로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배우는 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 어른처럼 이렇게 그냥 평상시 말투처럼 하다가 점점 아이 말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튀어나오는 그런 설정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영화는 어제 일들 같은 경우는 소설 제목이거든요. 네. 그냥 문득문득 생각나는 예전에 어렸을 때 나의 어떤 일상 하루 그거와 지금 굉장히 달라진 지금의 나 사이의 어떤 대비를 관객이 문득 느끼면은 되게 어떤 그 쓰다난 어떤 느낌
마지막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 계신 선은 배우님께서 연기를 해주신 모르는 연인들인데 또 영화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처음 보는 또 형식이었어요. 나레이션과 또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가 진행이 된 게 전부였는데 그 연기가 그래서 더 힘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뭐 감독님 디렉팅 기억에 남으시는 거나 아니면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셔서 연기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나레이션 할 때는 다른 것보다는 그냥 그 무덤덤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집중했던 것 같고 현장에서 이제 표정으로 계속 집중을 했어야 됐는데 사실 명동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되게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그 시간이 또 밤이어가지고 이제 취객분들이 이제 카메라에 막 손을 드시고 뭐 하는 거냐 여쭤보시고 이런 게 많았어서 그런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부터는 관객분들께 한번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영화 보시면서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까 궁금하셨던 부분이 계시면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참 저도 상업 영화를 많이 봐서 이 영화 보면서 좀 죄송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참 힘든 일을 걸으시구나. 그리고 내가 영화를 진짜 많이 봤는데 아는 배우 하나 좀이 신권철 배우님은 약간 낯입니다. 나머지 배우들은 참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우선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 내용들을 저 자전거를 끝까지 타고 도망갈 거냐, 아니면 기차에서 기차를 내릴 거냐, 아니 저 배우가 똥을 잘 쌀 거냐라는 걸 처음에는 이거 보면서 결말 안 내도 우리가 생각해서 관객들이 알아서 어떤 결론을 내야겠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결론을. 그죠? 그 감독이 원하시는 그거를 오히려 그 질문에서 굳이 마지막에는 그거 안 해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제 감독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거 독립영화 좀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돈 안 되는 걸 계속 찍고 계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의뢰가 돈 되는 거 한번 찍어보자, 독립영화 좋고 그러면 그런 의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저기 CGV에서도 아트시네마에서 그런 영화 같은 거 많이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제 영화나 이제 관객들이 어떻게 봐서 독립영화라든지 어떻게 관객들이 봐주는 게 좋을까.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그 배우님들 하나씩만 딱 질문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그 4885 그거 혹시 그 영화에서 나온 그 전화번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저도 중고거래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 자전거를 타고 그냥 도망갔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잡히겠죠. 전화번호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하면 그런 거 하나랑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은 저 한 가지 중요한 게 여성분이 할 때는 이제 왼쪽으로 갔다가 남자분이 할 때 오른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 화면 자체가 보여지지 않고 다 뭉클어져 가지고 화면만 보여서 그래서 처음에 다 죽은 분들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해서 솔직히 제일 난해했던 부분이 마지막이었어요. 전혀 이거 무슨 의도로 했을까. 나머지 5개는 이해가 갔어요. 이런 내용 일상적인 내용이구나. 근데 마지막에서 배우님 아까 방금 했지만 그 뭐라 그럴까 좀 보여주는 거. 관객들한테 뭘 이제 보여드릴까.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좀 보면서 수호천사 동양 뭐 어떻게 땡땡 생명이 생각났는데 가장 좀 난해한 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사람을 살려 죽이는 거고 결국에는 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는 건데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나중에는 좋게 받아들였지만 이제 감독님이랑 아까 전에 말했지만 다시 이제는 또 의뢰가 와서 이런 이제 역할을 했을 때 한 가지만 딱 말해볼게요. 만약 돈 되는 게 딱 왔는데 감독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이번에 좋은데 캐스팅인데 야 이번에 같이 좀 찍자. 이랬는데 저희 상업 영화에서 이거 뭐 되든 안 되든 뭐 1억 주고 잘 되면 더 줄게.
이런 상황에서 왔을 때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 찍고 나면 너 TV에 내가 무조건 꽂아줄게. 이런 것까지 같이 왔다. 만약에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작가님이시니까 이거 작업을 하신 거예요? 조감독. 아 조감독이요? 포지션으로. 다 보셨어요? 6개 다? 네네네. 그 보면서 가장 좀 애처로웠던 분들이 분명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똥손시는 분이 솔직히 저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걸 보면서 좀 기분이 나쁜데 감정이 많아서 미투라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 보니까 확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객이 봤을 땐 별로지만 작가가 옆에서 다 고생한 것도 봤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세 분이 계시니까 만약에 한 분한테 답을 산다면 어느 분한테 답을 죄송해요. 제가 이제 질문을 안 해서 좀 여러 개 드렸는데 예,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여튼 고생 많이 했고 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꾸로 대답을 할게요. 저부터요. 저는 이제 시즌 2를 같이 작업을 한 건 아니고 3를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3 작업하면서 배우분들이랑 직접 만나고 또 각본 쓰는데 옆에 계속 참여하면서 연기하는 것까지 촬영 마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밥을 사드린다면 물론 다 이제 사드릴 의향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원테이크 형식으로 롱테이크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테이크가 여러 번 가는 게 사실 배우분들한테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대사량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범철 배우님께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런 시간에 잠깐 이제 돌이켜 보면서 생각했는데 제가 영화를 선택한 이유와 제가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그래도 자기 만족이 좀 큰 편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잘 곳 있고 입을 수 있는 게 다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제가 만족스러운 영화에 출연하는 게 일단은 큰 목표라서 시나리오를 볼 것 같아요. 네, 시나리오를 보고 돈도 많이 주는데 시나리오도 좋아? 그러면 이렇게 감독님 시나리오도 보고 일단 시나리오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에 마음이 많이 기울 것 같습니다. 네, 모르는 연인들은 내용을 혹시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와 남자가 남매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을 한 이후에 남자가 알게 된 상황이고 여자는 그 남매라는 사실을 끝까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다가도 안 돼서 이 여자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이 여자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남자가 자살을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나레이션도 엄청 시적이고 표현 방식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미지적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화장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그 여자가 가려지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카메라 돌아가는 것에 굉장히 이것보다 나은 연출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뭘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연기를 하면서 뭘 보여줘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최대한 감독님이 요구하셨던 그 표정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하는 것과 그 여자의 이제 모든 것을 끝난 이후에 그 덤덤해진 그 여자의 마음을 그냥 집중해서 표현하는 것 말고는 막 다른 걸 생각한 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추가적인 거는 감독님께서
네, 그 영화 속 인물이라면 요즘에는 뭐 CCTV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어떤 추적과 조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판매자와 구매자를 만난 자가 이제 용의자가 돼 버렸잖아요. 용의자를 만났을 때 아마 영화 속 인물이라면 찰나에 느꼈던 감정에 대한 상실감이 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용서는 해주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잡혔다. 합의를. 뭐 영화 속 인물이라면 아마 용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여자를 좋아했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약간. 네, 그래. 아 좋더라고요 저. 그래. 근데 아 약간 합의는 결혼으로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엔딩에서 그 모든 에피소드의 결론, 결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쭉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마지막이라도 친절하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즌 1, 그 다음에 2, 3에서 엔딩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저희가 원래는 예전에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엔딩 보면은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모든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쭉 원테이크로 이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시즌 1 때도 이제 모든 그 배우들을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게 찍어봤는데 2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모든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각 에피소드가 찍힌 날 그날 이제 3컷씩을 찍어가지고 그걸 마지막에 다시 한번 몽타주 시켜서 붙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시기에 엔딩이 이렇게 좀 친절하게 나와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3 같은 경우는 그냥 엔딩 없이 그렇게 이렇게 몽타주 되는 거 없이 모든 인물들이 그냥 한 공간에서 쭉 이어지는 엔딩을 취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독립영화와 상업영화의 어떤 그 셋업 혹은 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업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유구한 역사가 있죠. 그 논의에 대해서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오랫동안 이렇게 영화를 해왔는데 독립영화를 보통은 상업영화를 가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질문 주셨을 때도 상업영화보다 경쟁력이 없는데 독립영화를 왜 하고 있냐라는 어떤 마음의 목소리가 있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상업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독립 영화에서 이제 어떻게 따로 봐야 되나 그 상업 영화 몇 번만 독립 영화 3편 보겠다 이런 정도로 좀 네. 마음가짐 좀 가지려고 어떤 형식으로 해서 독립을 다가가면 좋을까 그런 취지지. 아유 감정이 피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되게 일반적으로 그런 시선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수평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배우들과 제가 독립영화 배우가 독립영화 감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버젯이 작고 그 다음에 홍보가 좀 덜 되고 모르는 배우들이 나오고 모르는 감독이 나오면 독립영화라고 좀 랩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평적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어떤 일을 그냥 뭐 서비스업이라도 무언가 남들이 원하는 거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죠 보통은. 근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그 업무 안에서 혹은 자기 목표나 꿈 안에서 이제 실행시키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영화 창작이라는 범위 안에서 트랙을 좀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 장편 작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고 현재도 그다음에 독립 장편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계속 만나가지고 창작이란 게 뭔지, 그다음에 영화의 원래 본령이 뭐였는지 우리는 재밌으려고 이 직업을 택했고 하고 있는데 상업 작업이라는 게 항상 재밌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작업은 제 생각에는 작업할 때는 항상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만족적이라는 것보다 이런 관계 맺음하면서 이런 창작물을 탄생시키는 작업을 몇 가지 규칙 안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좀 고안을 해봤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400~500만 원밖에 안 드는 영화인데 시즌 3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분 정도의 런타임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80분짜리 영화를 계속 매년 만들면서 4,500밖에 안 드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의 목표는 조금 더 친절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내용과 재미를 가지고 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배급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많이 물어봐도 돼요? 네. 예전에 지금 어떤 상업영화에서도 좀 안 좋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 예매권을 주시더라고. 내가 10,000원, 20,000원 하면 이제 펀드 형식으로 그게 배급사나 이제 영화 감독님께서 예매권을 주는 거예요. 아, 이 영화가 내가 투자해도 잘 돼도 영화 보고 안 돼도 보자. 이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화 그냥 보고 내가 그냥 관심 있는데 투자해서 영화 본다는 식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으실까? 어떻게 보면 그럼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독립영화관의 관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거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제 영화가 관객을 만나는 방식에서 오프라인 방식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매를 하고 홍보를 하면은 뭐 TV나 라디오나 이런 뭐 지류 같은 데서 보고 나서 아 이런 영화를 언제 하는구나 하고서 예매를 하게 되고 혹은 현장 결제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보시게 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배급인데 조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정중환 감독님이 뭐 옥자하실 때 넷플릭스에서 하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근래 웹드라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그 몸을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영화 같은 경우는 회수해야 될 돈이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상업 영화는 뭐 예를 들어서 뭐 80억이 들었으면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어쨌든 관객들이 관을 찾아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회수하고 이제 다음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몸이 좀 작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어떻게 배급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즘에는 왓챠나 유튜브도 엄청 많이 이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질문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 질문 하실 분 더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뭐 소감 같은 거 한마디씩 감독님부터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질문하실 분들 더 있으실 수도 있지. 네네. 네, 우선 이게 전체적으로 컬러가 완전 컬러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흑백도 아닌 되게 어중간한 색깔로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약간 비현실적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어갑니다. 일단 보셨다시피 지금 약간 그 흑백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그러니까 약간 15% 정도의 컬러를 넣었어요. 원래 흑백에서 15% 컬러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다른 시즌 같은 경우는 100% 컬러로 만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흑백 그 계열의 룩을 선택한 이유가 배우들 피사체가 그 흑백에서 가장 잘 보여요. 그래서 공간이나 이런 풍경들을 조금 제어하고 움직이는 배우들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흑백을 채택을 했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눈이 이제 받아들일 때 색정보들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의 움직임이나 피사체의 윤곽 이런 것들이 더 잘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시즌 3에서는 그때도 컬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나요? 네, 3는 이제 다 이제 편집이 완료됐고요. 상영도 완료가 됐는데 100%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편집을 했어요. 2는 약간 뭐랄까 이런저런 실험들을 좀 해보는 시즌이 아니었나. 네, 우리끼리는 마루타라고 하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더 계신가요? 네네. 롱테이크, 원테이크 촬영으로 이제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좀 제작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게 뭐가 있었는지. 네, 그 원테이크라고 하는 게 요즘에 원테이크 영화들이 근래 좀 많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면서 동선을 만드는 원테이크가 있고 그냥 픽스로 이렇게 놓고 나서 그냥 패닝이라고 하죠.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원테이크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흔들어 카메라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는 원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풍경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인물 동선이나 또 새물이 등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다채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네. 대신 이제 연기가 잘 보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영화적으로 되게 많은 그 공간과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사용해가지고 영화적인 재미를 이끌어낸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배제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미장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화면 안에 있는 많은 소품과 그 다음에 풍경, 뭐 그런 것들, 인물도 미장센의 한 요소죠. 그런 것들을 좀 진득히 오래 보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보게 됐을 때 이야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더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제작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5초짜리 컷을 우리가 찍을 때 그게 5초짜리 컷을 찍고 근데 6번을 찍었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5번은 배우 너무 못하고 마지막 6번째 되게 잘하면은 사람들은 관객들은 잘하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케이 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켜죠 보통 영화에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5분 때 NG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는 거예요. 9분 때 마지막에 NG가 나면은 다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되는 어떤 강도를 최대한 높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셋업이지만 이게 쉽고 호락호락한 영화가 아니라고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고 동시에 그렇게 컷들이 붙어질 때 연기를 못하는 배우도 잘하게 보일 수 있고 재미없는 이야기도 재밌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몽타주 사이사이의 그 행간에서. 그래서 영화의 편집이 그런 미학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물론 저는 이제 원테이크만 계속 찍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몽타주 기법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뭔가 되게 많이 숨겨놨다라는 혐의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뭔가 신인 배우들이 자기 연기력을 숨기지 않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겠다. 그리고 카메라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쨌든 승부를 보자. 그렇게 강도 높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세팅이었어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해주실 분 없으실까요? 네네. 혹시 그 첫 번째 작품에서 그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앞에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막 배우들 가리고 그랬었는데 혹시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 지나는 거 뜬 건지 궁금한 거랑 그리고 세 번째 작품에서 요나의 정원이라는 이유 제목으로 한 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럼 인철배우님께서 먼저. 네, 첫 번째 작품에서 사람들 다니신 거예요? 그냥 지나다니신 거예요? 아 중간중간 배우 가려가지고 좀 거슬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일상 속에서 찍는 거였기 때문에 따로 어떤 다른 배우분들 섭외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해달라 그랬던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촬영장에서 질문 잘 주셨어요. 보통은 이제 인원 통제라는 걸 하잖아요. 이쪽 가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 연출 방식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나가는 거를 막으면은 더 신경 쓴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옆에서 조용히 지나가세요 하면은 카메라를 보는 경우도 많지만 안 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보조 출연의 역할을 해주시는 걸 원했어요. 그렇게. 출연료는 아니죠. 성함도 모르고. 그다음 네 범철배. 그 요나의 정원이라는 제목이 된 거는 그 보험 판매원과 그 한 사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과 이제 대화하는 곳이 이제 요나 수녀님이 이제 곧 저기 계시는 요나 수녀님이 있는 그 안에 있는 정원에서 이제 이야기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목을 정할 때도 뭘로 할까? 신이 뭐 선택 막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목들이 있었는데 요나 수녀님이 저기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 정원 안에서 요나의 정원. 그런데 이제 감독님은 조금 더 깊은 그 뜻을 이제 담으셨더라고요. 맞죠? 네, 맞아요. 그 연출 의도 다른 이제 그 영화제나 가서 봤을 때 이제 연출 의도를 이제 봤었는데 거기 이제 적는 요나가 삼키는 요나 이제 성경 구절 같은 경우에서도 요나를 삼키잖아요. 그런 시련들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서 마침 또 수녀 이름도 요나고 그 안에서 정원에서 삼켜진 채로 되게 희망을 잃은 채로 갖고 있는 한 사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 하면서 이제 생각되는 제목이 이제 요나의 정원이라고 이제 생각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추가하면은 뭐 어쨌든 그 성당이 이제 고래라고 상징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이 요나를 삼켰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성경을 잘 몰라요 제가. 근데 보니까 3일 만에 요나가 다시 나오죠. 그렇죠. 네네. 다시 뱃속에서 나오죠. 고래 뱃속에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우여곡절을 조금 더 대비시켜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다음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네. 정말 자전거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정말 연기 중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그 에피소드를 너무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저 자전거 사야겠다. 혹시 그 자전거의 행방은 지금 어떻게? 제가 저걸 이제 신품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배우들한테 던져주고 연습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조감독이 이제 반값 주고 제가 팔았어요 조감독한테. 그 친구 어디 묶어놓고 지금 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잘 타고 있겠죠. 100만 원은 아니죠. 14만 원짜리. 100만 원은 금액이 딱 꽂히더라고요. 100만 원 비싼다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또 혹시 지금 질문하실 거 없으실까요? 네, 그럼 저희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범철 배우님께서. 먼저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늘 지금같이 이제 영화 작업에 이제 배우로서 또 작품으로 또 다가갈 생각입니다. 예. 아직 많은 기회는 없지만 조금씩 이제 기회들이 오고 있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또 다시 이제 관객분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동명이인 시즌 2는 7월 말까지 이제 그러니까 상영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리고 8월에는 포항에서 상영을 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변 분들에게 조금 이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배급할지 모르겠지만 또 온라인에서 상영하게 되면은 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 토요일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영화 포함 GV까지 이렇게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제가 동네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 지금 오시면서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지금 날씨가 이제 초극성 수기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바짝 벌어야 될 때여가지고 또 이제 또 이따가 가서도 일을 하고 또 내일도 일을 하고 일단 여름에 이렇게 보낼 것 같고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작품이 있으면은 또 아마 또 즐겁게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생소한 프로젝트인데 아마 계속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3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와주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이제 뭐 다음에 또 신스레 관객들이 얼마나 또 찾아봐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막 시작하는 프로젝트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있다. 매년 한다. 어딘가에서 상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요즘에 뭐 인스타나 이제 페이스북 이런 거 좀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기억날 때마다 찾아봐 주시면 이제 소식들이 들릴 테니까 그렇게 주변 분들이랑 한 번씩 오셔가지고 또 한 번 얼굴 뵙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포항에서 8월 한 달간 또 GV2 계속 하게 될 거고 또 내년에는 3도 개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